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내용 중에 문자와 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화, 수, 목, 요일 중에서 화요일에는 중학교 1학년, 수요일에는 중학교 2학년, 목요일에는 중학교 3학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문자와 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고 먼저 적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자와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문자와 식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와 식을 배우는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모든 수학에 관련된 식을 일반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면 3 더하기 5라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결과는 8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a 더하기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는 8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 오로지 8이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은 3과 5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 두 번째는 미지수인 a와 b에 해당하는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1 더하기 8일 수도 있고 2 더하기 6일 수도 있고 심지어 0 더하기 8일 수도 있거든요. 즉 이렇게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상상력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8을 만든다라는 모습을 알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할까? 그건 너무 초등 때 계산 결과에
계산 결과에 집중해서입니다. 너무 이놈의 계산 결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8이다 그러면 A가 뭐지? B가 뭐지? 고민을 하지. 1 더하기 7은 8이야. 2 더하기 6도 가능한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고 한 가지 생각으로만 한다라는 게 그게 저희 한국에서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자화식은 매우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반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생각의 폭이나 상상력을 크게 만들어주는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생각의 폭이 넓어지시는 것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계산 결과에 집중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화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요 정도에 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이라는 말뜻은 문자나 숫자가 사칙 연산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3 더하기 7 그냥 요 자체가 식입니다. 4 곱하기 A 요게 식이에요. 7 더하기 8 같아요. 9 요것도 식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다시피 요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은 아닌데 즉 우리는 아닌데 라는 말보다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fal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식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항입니다. 항의 다른 말은 단항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단항식 뜻은 이렇습니다. 문자나 숫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것 혹은 이루어진 식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길어도 곱셈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항식입니다. 그런데 3 곱하기 A 빼기 7 이래버리면 여기 뺄셈 때문에 요거는 단항식이 아닙니다. 단항식이 아닙니다. 여기 곱셈으로만 되었다는 것 잘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항식. 다항식은요, 이게 많을 따자니까 항이 많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항들이 위에서 설명했던 이 단항식들이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항식은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x의 제곱 빼기 7a 더하기 8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거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인데 항의 개수는 3개예요. 왜 3개냐? 4x제곱이라는 항과 마이너스 7a라는 것과 8이라는 것, 이렇게 3개예요. 왜 덧셈이 아니고 뺄셈인가요? 했는데 저것은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4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a 더하기 8 이렇거든요. 그런데 더하기가 빼기가 같이 쓰면은 우리가 빼기로 바뀐다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항이 하나, 둘, 3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이게 다항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식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을 텐데 이렇게 8만 하나 있는 것도 요거는 숫자라고 하진 않고요. 이거를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문자 없는 항. 문자가 없으니까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이란 말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등식입니다. 등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는, 요 기호가 있는 식입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등호입니다. 등호. 한자로 같을 등자를 써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의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4x 더하기 3x는 21과 같아요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등식인데요.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쪽을 좌변이라 부르고요. 이게 다 한자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좌, 오른쪽 우. 그래서 좌변, 우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등식. 등식 앞에 항이 들어갔죠. 이것은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좌변과 우변에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같기만 하면은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으면 그건 항등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일러드려요. 그래서
방정식까지 설명이 가능하죠.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는, 같진 않아요. 근데 같게 되는 조건이 필요한 식이에요. 필요한 식.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방정식의 해 혹은 근 혹은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항등식과 방정식에 살짝 예를 들자면 2x 더하기 3x는 같아요 5x. 요거는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등호를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3x는 같아요 18. 그러면은 요거는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면 x에다가 1이나 3이나 6이나 8이나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에 1 안 되고 3 안 되고 6 가능하고 8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을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에다가는 6을 집어넣으면 돼 라고 또 등호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x에 6을 대입,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랑 6이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x는 6을 대입해, 이게 방정식을 푸는 요령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한 가지밖에 안 돼, 요걸 집어넣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식이 바로 방정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문자화식을 사용하는데, 왜 문자화식을 사용하느냐,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배울 때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필요한데, 그 용어들이 이렇게 식, 항 혹은 단항식, 다항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식, 항등식, 방정식, 이렇게 용어들이 있으니 먼저 이 용어들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천천히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굿럭!